자, 소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거하고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기계적 소화는 물리적 소화를 얘기를 하는 거야. 밥 먹으면 제일 먼저 뭐 하지? 씹어요. 그렇지. 그걸 기계적 소화라 그래요. 기계적 소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계적 소화는 씹는 작용이라 그래서 저작 운동이라고 불러줘요. 또는 그냥 씹는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물구나무 서가지고 음식물 먹게 되면은 다시 올라오니 밑으로 내려가니? 올라와요. 내려가요. 요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밑으로 내려주는 운동이라 그래서 연동 운동이라 그래. 연동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장 같은 곳에서 얘하고 얘를 막 섞어준단 말이야. 소장 같은 곳에서 막 섞어주는 운동이라 그래서 혼합 운동이라고 불러줘요. 이렇게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세 개. 가지가 있어. 이게 기계적 소화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기계적 소화는 같은 말로 물리적 소화라고도 불러줘요.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거는 화학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소화를, 화학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소화를 화학적 소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화학적 소화는 누가 관여를 하냐면은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효소 들어봤어? 음. 효소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생체 촉매,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생물의 몸속에 들어있는 촉매야, 촉매.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걸 촉매라고 얘기를 해.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애를 촉매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 우리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라고 하는 애거든. 이 효소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뭐가 단백질이야? 너희 몸에서 단백질 뭐 있어? 콩. 너희 몸 안에 콩이 있어요? 아, 대박이네. 머리카락이 단백질이야. 머리카락을 라이터 불로 찌시게 되면은 라이터 불에 머리카락이 불에 붙어 안 붙어? 붙어요. 붙죠. 그러면은 머리카락은 불에 강하다 약하다? 약해요. 약하다. 불에 약하다는 얘기는 단백질 또 효소도 열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뭐에 약하다고? 불. 열에 약하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 몸의 체온의 30에서 40도씨 정도 되는 우리나라 체온에서 최적의 활성을 나타내요. 최적의 활성을 나타내요. 단백질은 그 온도 40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면 변성이 일어나.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왜 없어? 있지. 달걀 흰자가 무슨 색이야? 흰자가? 흰색. 흰색이에요? 투명색이지? 흰자가 흰색이, 집에 달걀 없죠? 사는 게 있어요. 어렵죠? 흰색이 아니고 투명색이죠. 근데 얘를 열을 가하면은 굳으면서 흰색으로 바뀌잖아. 그게 단백질 변성이라고. 무슨 아, 말인지 구웠을 때 말한 거 아니었어요? 달걀이라 그랬잖아. 내가 삶은 달걀이나 구운 달걀을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 네. 보통 엄마가 달걀 사와 그러면 삶은 달걀 사갖고 나 구운 달걀 사갖고 와요? 아니요. 싸우자, 이 새끼야. 요게 첫 번째예요. 효소. 두 번째, 특정 기질에만 반응합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기질 특이성이라 그래.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 녹말이 몇 당으로 분해가 돼요. 이때 분해되는 효소가 누구냐면은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녹말이 몇 당으로 분해가 되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녹말이 몇 당으로 분해될 때 아밀레이스가 들어가잖아. 이 아밀레이스는 단백질도 분해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하는. 얘는 녹말만 분해가 돼요. 녹말만 분해시켜줘. 다른 애들은 분해가 안 돼. 다른 애들을 분해시킬 수가 없어. 이 녹말을 뭐라 그러냐면 기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효소가 특정한 기질,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반응한다. 이 말. 특정 효소는 특정한 물질에만 반응을 한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여기에 녹말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여기에 아밀레이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여기에 아밀레이스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하고 여기 있는 요 부분하고 맞아떨어져 안 맞아떨어져? 맞아떨어지지? 네. 그러면 얘가 반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이게 효소야. 근데
요렇게 생긴 놈이 있어. 근데 요번에 똑같이 생긴 효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요 부분하고 맞아 떨어져, 안 맞아 떨어져? 안 맞아 떨어지니까 얘네들 반응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런. 그렇지. 얘는 반응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야. 특정한 기질에 대해서만 반응을 한다. 이해돼? 요게 뭐라고? 효소라고 하는 애야. 여기까지 됐니? 효소를 이름을 붙여줄 때는 보통 뒤에다가 영어로 ASE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 옛날에는 일본식 발음을 따라가지고 아제라고 불러줬어. 아제 이렇게 뒤에 붙여줬거든. 그래서 아밀라제, 카탈라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줬거든. 근데 요즘에는 영어식 발음으로 에이즈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아밀레이스, 카탈레이스, 말테이스, 수크레이스 이런 식으로 되겠어? ASE가 붙게 되면은 얘 효소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요게 일단은 전체적인 과정이 되겠고, 자, 지금부터는 소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밥 먹었다. 밥 먹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 입. 그렇지, 입으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은 어디로 갈까? 목. 식도를 따라서 어디로 갈까요? 위로 가야지. 폐로 간다고? 배. 자, 위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아래 그러면 죽어. 위로 갔다가 그 다음 소장으로 내려가거든? 근데 소장 입구 부분을 뭐라 불러주냐면은 십이지장이라고 불러줘요. 시, 소장의 입구 부분을 뭐라 그런다고? 12점. 십이지장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소장으로 가는 거. 소장 다음에 대장. 그렇지.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서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는 누구의 소화가 일어나냐면은 탄수화물의 소화가 일어납니다. 입에서 누구의 소화가 일어난다고? 탄수. 탄수화물의 소화가 일어나요. 식도에서는 소화 없어요. 화학적 소화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연동운동이 일어나요. 위에서는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납니다. 누구의 소화가 일어난다고? 단백질.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나요. 십이지장에서는 탄수화물 또 해요? 또 일어나요. 단백질 다 해요? 또 일어나요. 지방 세 가지 다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 십이지장이라고 하는 곳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소장에서 일어나는 소화는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장에서는 화학적 소화 일어나지 않는다. 탄수화물,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를 갖다가 우리 적어보게 되면은 첫 번째 녹말이라고 하는 놈이 엿당으로 분해가 돼요. 엿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요때 나오는 효소 이름이 누구냐면은 아밀레이스. 지금 파란색으로 적고 있는 게 효소예요. 알겠죠? 얘는 어디서 나온 놈이냐면은 아밀레이스는 침에서 나오는 애야. 우리 입에 음식물 들어가면 침 저절로 나오잖아, 그지? 요 침 안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녹말은 우리 밥 있지, 밥. 밥이 녹말이거든. 그럼 얘 먹으면 밥 딱 먹자마자 달다 느껴져? 어. 안 느껴지죠? 근데 우리가 씹잖아. 이거 안 삼키고 꼭꼭 계속 씹잖아요? 그럼 단맛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게 엿당 때문이야. 밥에서 단맛이 나요? 네. 오늘 집에 가서 먹어보세요. 네. 알겠죠? 녹말은 처음에 입에 들어가게 되면 단맛이 안 나는데 엿당으로 분해되면 단맛이 난다. 근데 우리가 씹어가지고 완전히 분해시켜가지고 엿당으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꿀떡 삼키니? 네. 아니죠. 너 사람 아니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녹말을 완전히 분해시켜가지고 엿당으로 분해되지 않는단 말이야. 어디서 한 번 더 일어나냐? 12지장에서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야. 녹말이라고 하는 애가 덜 분해되었던 녹말이 한 번 더 분해가 돼요. 누구로? 이때 나오는 효소는 똑같아. 아밀레이스. 무슨 입구라고 했어요? 뭐가? 12점. 소장에 있고. 아.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놈이 또 나와요. 그럼 얘도 침이야? 네. 아니야. 얘는 이자액에서 나와요. 12지장에는 이자액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자액 속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갑니다. 위로 가게 되면은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단백질이라고 하는 놈은 누구로 바뀌느냐?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로 바뀌어요.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고 하는 아이로 바뀝니다. 요거를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뭐라고 배우냐면 펩톤이라고 배워. 오케이? 얘를 펩톤이라고 배워요. 이때 나오는 효소 이름이 뭐냐면은 펩신이라고 하는 애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위 움직이거든요. 움직인다는 얘기는 근육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어라? 펩신 바로 나오면은 위 벽도 근육이니까 바로 소화가 돼버려 안 돼. 제발. 돼버리면은 위 다 소화되고 빵꾸 나고 죽는단 말이야, 사람이. 그럼 펩신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펩신이 바로 안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은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바뀌어요. 위액 속에 염산 들어있다는 얘기 들어봤어? 여기 안에 염산이 나와서 바꿔주는 거야. 이거는 위액 속에 들어있는 애. 펩시노겐이 염산에 의해서 무엇으로 바뀐다? 펩신으로 바뀌고 이 펩신이 단백질을 중간 단계 단백질로 바꿔주는 것이. 이것도 완벽하게 위에서 다 안 일어나. 이것도 완벽하게 다 안 일어나기 때문에 12지장에서 한 번 더 일어나요. 단백질이 중간 단계 단백질로 바뀌어요. 중간 단계 단백질로 바뀌는데 이때 나오는 효소는 누구냐면 얘는 염산이 있어야지 활성이 되거든요. 얘도 똑같이 염산 나오면 12지장 다 죽어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염산이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트립신이라고 하는 놈이 나와. 그 여기 나오는 효소하고 위에서 나오는 효소하고 12지장에서 나오는 효소가 달라. 위에서 나오는 펩신이라는 놈은 위액 속에 들어있는 놈이고 그 다음에 트립신은 이자액에서 나오는 거야. 얘도 효소예요? 예, 이것도 효소예요. 여기까지 됐죠? 트립신이라고 하는 놈이 나와요. 원래는 얘도 마찬가지로 트립시노겐이라고 하는 놈이 트립신으로 바뀌는데 이때 엔트로키나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 가지고 바뀌어요. 그건 복잡하니까 다 빼버리고 트립신이 이자액에서 나온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또 갑니다. 지방의 소화 일어나거든요. 지방의 소화가 일어나는데 지방은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로 바뀌어요.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로 바뀝니다. 근데 봐봐.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는 지방으로 최종 분해 산물이야. 지방의 최종 분해 산물이야. 더 이상 분해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입에서 지방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죠. 위에서는요? 안 일어났죠. 12지장에서 지방 일어났지. 소장에서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지방은 여기서 한 방에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끝나면은 다른 데서 소화될 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지방에서 나오는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라이페이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나오냐면은 라이페이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쓸개즙이 같이 나옵니다. 쓸개즙이 같이 나옵니다. 쓸개즙이 하는 역할 엄청 중요하다. 쓸개즙은 효소는 아니야. 효소는 아니고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누구의 소화를 도와준다고? 지방. 지방 소화 도와준.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면은 지방 유화라고 해서 지방 덩어리가 기름 덩어리 땡글땡글할 거 아니야, 그지? 얘를 갖다가 쓸개즙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흐물흐물흐물해지는 거야. 그래서 라이페이스가 막 붙어가지고 얘네들을 분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쓸개즙이니까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쓸개. 그러면은 대부분 다 틀려요.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어디서 생성이 된다? 간에서 생성된다. 그럼 어디에서 분비가 될까? 쓸개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쓸개즙이라고 하는 거야. 쓸개에서 분비가 되는데 쓸개에서 어디로 분비가 된다? 소장. 12지장으로 소장이라고 해도 돼요. 소장이라고 해도 되는데 12지장으로 쌤이 따로 뺐잖아, 그치? 전부 다 12지장으로 분비가 돼. 얘들아, 여기 이자액에서 나오는 효소는 누가 있느냐?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얘네들은 전부 다 이자액에서 나오는 효소들이야. 그리고 쓸개즙이 같이 나왔고 누구의 소화를 도와준다? 지방의 소화를 도와준다. 자, 그 다음에 소장으로 들어갈게. 소장에서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 최종 분해 산물로 나눠져야 되거든.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산물은 포도당이에요. 단백질의 최종 분해 산물은 아미노산이에요. 오케이? 그럼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데, 아까 엿당 있었잖아, 그죠? 엿당이라고 하는 애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설탕도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젖당도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러면 전부 다 포도당으로 분해됐지? 최종 분해 산물 됐지? 얘는 말테이스, 수크레이스, 락테이스라고 하는 각각의 다른 효소들이 들어가요. 쌤 안 적을 거예요. 왜? 적으면 너희가 외워야 되는데 외울 거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안 적을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탄수화물입니다. 알겠죠? 최종적으로 누구로 분해됐다? 포도당. 그렇지. 포도당으로 전부 다 분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 남았지? 단백질. 아까 누구였어? 중간 단계 단백질이었잖아.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고 하는 놈이 펩티데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누구로 분해가 됐지?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금방 누구라 그랬어? 펩티데이즈. 펩 펩티. 펩티데이즈. 펩티데이즈. 됐습니까? 얘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을 분해가 됐어. 그리고 소장에서는 조금 이따가 뒷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소장에서는 영양소 흡수 과정이 일어나요. 영양소 흡수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영양소 흡수가 소장의 내벽을 따라서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소장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물도 흡수가 되고 바이타민도 흡수가 되고 무기염류도 흡수가 되고 알겠습니까? 전부 다 소장으로 흡수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장으로 넘어가지. 대장으로 넘어가면은 대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수분 흡수만 일어나요. 수분 흡수가 일어나는데 수분 흡수가 제대로 안 되잖아. 수분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탈진. 아니지. 수분 흡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똥이 물기가 많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 전문 용어로 물동. 그래. 물똥 또는 설사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대장에서는 똥을 얼마만큼 단단하게 만들어주느냐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 일어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 과정 들어갈게요. 영양소 흡수 과정. 자, 영양소 흡수 과정은 어디서 일어난다? 대장. 소장에서 일어난다고. 어디서 일어난다고? 소장. 얘는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단면을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은 소장이 이렇게 단면을 보면 동그랄 거 아니야, 그지? 요 안에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생겨먹었어. 주름이 이렇게 져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겨먹었어. 요까지 됐니? 요거 있지? 요거 있지? 요 보여? 요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확대를 시켜볼게요.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생겨먹었거든? 이렇게 생겨먹었거든요? 근데 얘 주위에 또 이렇게 생겨먹어. 이런 식으로 생겨. 이런 식으로 생겨. 이해되니? 여기까지 됐어? 요거 하나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융털이라고 불러줘. 융털이라고 불러줘요. 여기까지 됐니? 자, 왜 융털이 이렇게 생겨먹었냐면, 복잡하게 생겨먹었냐면은, 표면적을 증가시킨 거야. 누구를 증가시켰다? 왜 표면적을 증가시켰을까? 아까 여기서 뭐 일어난다 그랬어? 영양소 흡수 일어난다 그랬지? 표면적이 넓어졌다는 얘기는 많이 부딪힌다는 얘기 아니야? 많이 부딪히게 되면은 더 빨리 흡수가 될까? 천천히 흡수가 될까? 빨리. 그렇지. 영양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양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융털이라고 하는 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융털은 누구를 증가시킨 것이다? 그렇지. 표면적을 증가시킨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누구를 증가시킨 거라고? 표면적을 증가시킨 거야.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융털 있잖아요. 융털을 갖다 쌤이 지금부터 확대를 시킬게. 융털이 이렇게 생겨먹었어. 융털이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요게 융털이에요.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생긴 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리고 이 주위에는 이렇게 생긴 혈관들이 쫙 둘러싸고 있는 거. 요 혈관을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혈관이라고 불러줘. 모자가 무슨 모자일까요? 털. 맞아요. 털모자야. 세자는 무슨 세자일까요? 가늘 세자. 털만큼 가는 관이다 이 말이야. 굉장히 얇은 관이야. 모세혈관은 우리 다음 단원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세포 한 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관이에요. 혈관이야. 알겠죠? 칼 갖고 딱 끄면은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맞아요. 쉽게 끊어져요. 정말 쉽게 끊어져요. 자, 요게 모세혈관이다.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관 보여?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관 보이니? 요거는 얘가 얘예요? 검정색? 그렇지. 똑같이 생겼어요? 요거 있지. 요거. 요 융털 있죠? 네. 요거를 확대를 시키면은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니?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암주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암주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암주관 밑에 있는 요 관 있죠? 요 관은 림프관이라고 불러줍니다. 림프관은 그럼 누구랑 연결돼 있다? 누구랑 연결돼 있어? 그렇지, 암주관하고 연결돼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모세혈관으로 누가 흡수가 되냐면은 수용성 양분들은 전부 다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수용성 양분들은 전부 다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수용성 양분 뭐 있을까? 물,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또 바이타민, 수용성 바이타민 뭐 있지? B군하고 바이타민 C하고 그 다음에 무기염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수용성 양분은 간 문맥을 따라서 간에 가가지고 포도당을 저장시켜주고 간 정맥을 따라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뺑 도는 거야. 알겠죠? 암주가는 지용성 양분들이 흡수되는 곳이야. 암주가는 누가 흡수되는 곳이라고? 지용. 지용성 양분이 흡수되는 곳이에요. 지용성 양분이라고 하면은 아까 했던 지방산하고 그 다음에 누구?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바이타민 A, D, E, K. 얘네들 전부 다 요 암주간으로 흡수가 돼요. 모세혈관하고 암주간하고 림프관이 각각 이 그림에서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모세혈관에서는 누가 흡수가 된다? 수용성 양분. 오케이? 누가 흡수가 된다고? 수용성. 수용성 양분이 흡수가 돼요. 수용성 양분이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암주간에서는 누가 흡수가 된다? 지용성 양분. 수용성 양분에 누구 들어가는지 꼭 기억하세요. 수용성 양분에는 물,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B군, C, 그 다음에 무기염류. 지용성 양분,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바이타민 A, D, K. 얘네들이 전부 다 지용성 양분이다. 특이한 거는 암주간으로 흡수된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 있지. 얘네들은 흡수가 되잖아. 흡수가 되고 나면은 얘네들 다시 합쳐져요. 합쳐져가지고 지방으로 돌아다녀. 혈관 내에서. 오케이. 요까지가 영양소 흡수 과정이에요. 됐습니까?